안녕하세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의 김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강이고요. 스텝 3 면접 단골 질문 파헤치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텝 1에 있는 개인 신상과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시험, 출제 범위 생각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서 부담스럽죠. 하지만은 우리 제 설명 따라서 잘 오시고 키워드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연습해 주시면요. 충분히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주 출제된 문항들하고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문항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모든 질문은 아니에요. 그 외의 것이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신 관광 동향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려면요.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최신 관광 동향 알아보시고요. 관광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 관광지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답안은요. 모범 답안이지 최고의 답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보시면은 질문이 하나 있고 답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면접도 일종의 대화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 딱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답하려고 하면은 조금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횡설수설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결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녹아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생각과 경험을 녹여서 답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미리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개인 신상과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개인 신상과 관광통역 안내사 자질 묻는 문항에서는요. 일단 내가 왜 가이드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가이드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오고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 딱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관광학 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 있죠. 거기에선 정의가 중요한데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은요. 요거는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제 경험과 성격 그리고 포부를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광통역 안내사가 가져야 할 자질과 자세는 무엇인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2021년부터 10년까지 엄청 많이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관광통역 안내사가 가져야 될 자질. 어떤 게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이드라는 그 직업을 떠올렸을 때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일단 우리는 국내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지도 가서 문화유산과 이런 관광 자원 같은 것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여행 전 일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비교적 성격이 둥글둥글하면 좋겠죠. 네, 그런 성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국어 모범 답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이 키워드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5개를 다 외워서 5개 다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이드 하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일 와닿는 거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면접장 가셔서 조금 긴장되더라도 생각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 가이드는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관습, 신화, 유물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둘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외국어를 유창. 이것도 중요한 자질 중 하나죠. 세 번째입니다. 관광 가이드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의사소통을 잘하는 성격 하면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예의 바르고 또 잘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사교적인 성격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여행하다 보면은 관광객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실물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일정상의 차질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여행 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가이드는 그 문제들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좋은 관광 가이드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 중요하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호기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매끄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려면은 비교적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폭넓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쏙쏙 뽑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어떤 게 관광 가이드가 가져야 될 자질인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뽑아가지고요. 한 사람의 인물로 이미지를 형상화해 놓으시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가이드를 내 머릿속에서 허구의 인물 하나 가정을 해 놓을게요. 그 사람은요, 외국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여행 지식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요. 나중에 면접장 갔을 때 자질 뭔가요? 하면은 당황해서 잘 생각 안 나더라도 가이드, 유능한 가이드가 누구더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최소한 3개 정도는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최소한 한국어로 된 모범 답안을 2번 이상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이거 안 보고 키워드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눈을 감고 이야기해 보실게요. 자, 일단 광범위한 지식 첫 번째 있었죠. 그리고 2번째 외국어 능력, 유창한 외국어 능력,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호기심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국어로 쭉 나올 수 있으면요. 나중에 이걸 중국어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국어로 떠올리는 작업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키워드 위주로 일단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第一, 导游应该具备广泛的旅游知识. 자, 가이드는요, 여기 있네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광범위한 여행 지식을. 아까 키워드 이렇게 변환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需要对历史文化习俗神话以及遗物等有所了解. 자, 여기에서 많은 것들 역사, 문화, 풍습, 신화, 그리고 유물 등 이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2번째, 第二具备流畅的外语能力是成为导游的基本条件. 자, 여기에서는 流畅的外语, 유창한 외국어 능력 되겠죠.
자, 이거 기본적인 그 자질이고요. 掌握多种语言对此行业有所帮助. 여기서 뭐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으면은 이 도움이 된다 하는데 우리는 중국어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한국어, 중국어.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导游应拥有善于沟通的性格. 자, 善于는 뭔가를 잘하다라는 뜻이죠. 자, 沟通的性格. 자, 소통을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善于. 자, 沟通, 의사소통하는 거죠. 性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为了与来自不同文化背景的人交流.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需要拥有彬彬有礼. 彬彬有礼 같은 경우는요. 예의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彬彬有礼. 彬彬有礼. 그리고 乐比助人. 자, 뭐 하는 거 즐거워하고요. 다른 사람 돕는 것. 그리고 友好合群的性格.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내는 그러한 성격.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이런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라면은 가이드가 갖춰야 되는 성격이지 하는 거 있으면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第四需要具备解决问题的能力. 필요합니다. 갖추는 거요. 解决问题的能力.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번째입니다. 자, 在旅游过程中将也许会遇到一些突发事件. 자, 여행 중에요. 만날 수 있어요. 돌발적인 사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这时이때 导游要去应对问题. 가이드는 가서 이런 걸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并要找出合理的解决方案. 자, 적당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第五, 다섯 번째, 优秀的导游. 对新奇的事物感到较强的好奇心. 자, 好奇心,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并且不断地去努力学习这些新奇的事物. 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신기한 사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导游应时常掌握最新的信息. 자, 가이드는 계속 끊임없이 숙지하도록 해야 돼요. 最新的, 가장 최근의 관광 소식에 대해서 숙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5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국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고 생각해 보실게요. 일단 제가 한국어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중국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광범위한 여행 지식. 대답하셨죠? 큰 소리를 따라 하시면서 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창한 외국어. 세 번째, 의사소통을 잘하는 성격.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다섯 번째, 호기심. 네, 지금 이렇게 크게 따라 하셔야지 수업 듣는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기억나시는지 쭉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끝나고 꼭 나만의 답안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말이 어렵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어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내 입에 딱 붙게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가지고 내가 면접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언어들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 가셔서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想当旅游翻译导游的动机是什么? 자,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다 개인적인 동기가 있으실까요? 이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여기야말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넣어서 답을 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 동기를 이야기하실 때요. 일단 자질,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자질 부분 있죠? 자질과 연관을 지어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이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일단 두 개의 답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심플하게 저는요 외국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은 크게 면접장에서 너무 빨리 끝나는 답이기도 하고 들었을 때 엄청 집중이 되는 답안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답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저 학교 다닐 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경복궁을 갔는데 이것저것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제가 외국어 실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그 관광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설명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관광 관련 지식도 따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본문을 한 번씩 읽는 연습해서 외국어 실력도 키웠습니다. 그 후에 다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가이드 역할을 했고 그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 자질과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일단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제가 여행 관련 지식을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친구들에게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 여행 지식 있고요. 또 외국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광범위한 여행 지식, 외국어 능력 이런 것도 자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질과 관련해서 엮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뭘 느꼈다고 했냐면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죠. 내가 나중에 설명을 잘 하고 났을 때는 설명을 잘 하고 난 후에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어떻게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관광통역 안내사 되고자 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 아까 전에 연습했던 자질과 연결해서 내 개인적인 구체적인 경험으로 좀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모범 답안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좀 길죠, 여기는. 자, 여행을 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문화 경험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자, 그리고 관광 가이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분야에서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를 열심히 했다. 아까 자질 있죠? 외국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 나오죠. 그리고 외국인 친구 만날 때 저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지금. 자, 여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해서 여행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이 사람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자부심 느끼죠.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도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또 이야기했어요. 저는 가이드가 저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유쾌한 사람, 성격적인 특징이에요. 아까 소통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빨리 가까워집니다. 이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성격적인 특징이 있고 마지막 여기는요. 포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포부. 자, 내가 관광통역 안내사가 된다면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파트에서는요. 이런 동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질,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약간 시간이 내가 조금 너무 답을 빨리 끝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거 외워두셨다가 이야기해 주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중국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볼게요. 平时希望通过去旅游体验更多的不同文化. 자, 이 사람은요.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我成为旅游翻译导游 여행 가이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我个人认为在旅游行业掌握流利的汉语非常重要.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유창한 중국어, 유창한 외국어 능력, 이거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所以我努力地学习了汉语.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노력 나오네요. 사실 이거는 다음번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 그리고 当我与外国朋友交流时 내가 다른 외국 친구들과 교류를 할 때 努力地介绍给他们听有关韩国文化的内容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어요. 소개했어요. 자, 그리고요. 每当讲一讲韩国有关内容时这使我感到自豪 자, 나는 느꼈어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놓을게요. 我认为旅游翻译导游就是对我最合适的职业 자, 내 생각에는요. 관광통역 안내사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周边人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与我相伴让人愉快 자,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요. 我经常讲一些有趣的故事让他们开心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요. 当我遇到新朋友的时候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我一般会主动去和他交谈 자, 저는요 보통 주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요. 并且很快地与新朋友拉近关系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과 아주 빨리 가까워집니다. 요런 성격적인 특징 나왔고요. 여기도 아까 키워드니까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여기는 아까 포부 부분이었죠. 如果我成为一名导游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 뒤에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명의 가이드가 된다면 我会用我的温和友好的姿态对待旅客 자, 나는요, 나의 이런 온화하고 우호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행객들을 대할 거고요. 让旅客带着对韩国的好印象回到自己的国家 자, 여행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부 부분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거 나는 이 말 안 쓰겠다 하시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아마 만약에 없으시다면 또 자질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질. 아까 5개 있었죠? 계속 응용되고 있어요. 5개 지금 떠오르시죠? 그거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해주시면 그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광범위한 여행 지식을 갖기 위해서 나왔죠? 연결됐죠? 항상 제 주변에 호기심을 가지고 여행 정보를 수집. 이것도 일종의 노력이죠.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요. 관광 이슈에 대한 지식 얻기 위해서 뉴스, 책, 잡지를 많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뭐 호주에서 대학 다녔습니다. 뭐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는데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놓을게요.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경험했다. 세 번째,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자질과 관련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리고 뭐 성격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해요? 봉사활동 하면서요. 봉사활동. 그래서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거 어떤 게 남았냐면 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었죠. 우리 자질 중에. 여기서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뭐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되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갑자기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면서 내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게 연결되죠. 자질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이렇게 답안은 나와 있고 그 외에 내가 따로 구성할 수 있다면 답안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중국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第一, 첫 번째, 为了拥有广泛的旅游知识, 광범위한 여행 지식 갖기 위해서 我时常带着好奇心收集身边的旅游信息. 자, 수집합니다. 여행 정보를. 그래서 여행 정보를 수집했어요. 어떻게요? 为了获取当今的旅游焦点, 그 관광 이슈를 내가 얻기 위해서 我需要多读一些新闻 뉴스, 书和杂志, 책과 잡지 같은 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 다 연관지어서. 두 번째, 第二, 두 번째입니다. 我为了体验不同文化, 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여행을 갔습니다. 我常常去了旅游. 문화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这提高了我的外语能力. 자, 이걸 통해서 뭘 했냐면요.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다. 이런 노력으로 보실 수도 있겠네요. 并成了对于世界扩展视野的好机会. 자, 세상을 보는 시야를 이렇게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第三, 我总是为了理解别人的心情做出了努力.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했냐면요. 특히 尤其在医院做的义工活动. 자,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것은요, 도왔습니다. 帮助了我敏感地去注意到别人的需求. 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거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我在医院帮助病人洗澡. 구체적으로 어떤 거 했는지, 病人洗澡. 아픈 사람들 그 샤워시키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요, 我相信, 저는 믿습니다. 服务精神让我成了更温暖的人. 자, 이러한 서비스 정신이 저로 하여금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在旅游的时候, 여행할 때요, 我遇到过很多问题. 많은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여행할 때. 而且这些问题需要我独自解决. 거기다 제가 이런 문제를 独自解决. 자,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我在那里也不能依靠父母. 부모님께도 의지할 수 없었고요. 我虽然我身边的环境都很生疏. 비록 내 주변 환경들이 모두 다 생소했지만 可是只能适应新的环境. 이렇게 해서 내 주변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넘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 我现在没有我克服不了的问题. 제가 극복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수집하다 여행 정보, 그리고 책과 잡지, 신문, 뉴스 이런 거 읽고요. 여행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켰고요. 또 봉사활동 하면서 病人洗澡 이렇게 씻는 걸 도와드렸고요. 独自解决 언제? 여행할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이렇게 키워드 바뀐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4번 민간 외교관 요 부분인데요. 가이드는 왜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까요? 일단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외교관이 하는 일이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외교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어떤 특정 국가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해당 나라에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관광객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지식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문화를 알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는 민간 외교관과 임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가이드는요,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냥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외국 여행객, 가까이 있는 한국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딱 도착해서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한국인 전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다. 그래서 가이드의 이미지는 한국인의 대표 이미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임무는 외교관의 임무와 같습니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이제 가이드들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좋은 이미지 만드는데 성공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 한국 여행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가이드도 친절하고, 여행 설명도 잘해주고 아주 즐거웠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한국인의 대표 이미지, 외교관의 임무와 같다.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거 한번 중국어 보겠습니다. 为了树立良好的韩国形象,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导游应该和蔼有礼. 자, 가이드는요, 공손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공손해야 돼요. 导游是在旅客身旁的韩国人. 자, 가이드는 관광객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인이죠. 因此, 그로 인해서 导游的形象代表着韩国人的形象. 가이드의 이미지는 한국인의 대표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导游的任务与外交官的任务相同. 가이드의 임무는 외교관의 임무와 같습니다. 이것도요. 因此, 이로 인해서 他们也被称之为外交官,民间外交官,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립니다. 如果他们成功树立了良好形象, 만약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게 되면은 将会给外国人留下韩国是旅游好去处的印象. 한국은요, 여행하기 좋은 인상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남깁니다. 也将会, 그리고 할 수 있어요. 让越来越多的外国人来到, 外国人到韩国旅游. 그렇게 점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대표하는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네 문제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최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데 키워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야기 간결하게 했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 끝나면은요, 꼭 노트에다가 키워드 가지고 내 입에 짝짝 붙는 말로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강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의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